어느 대학교의 시험날, 교수님의 시선이 한 미모의 학생에게서 떨어지질 않는데 그 학생이 나가려 하자 미정아, 다 잘했는데 답안지를 봐주는 척 슬쩍 고백을 날리지만 그런데 혹시 언제쯤 오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부른 건 사고가 있어야 구급차를 보내드리죠. 경찰이 아닌 앰뷸런스였죠. 강의실을 나간 후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교수님의 시선. 정 교수가 너 보고 있다. 그 순간 죽음의 법칙이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죽음을 몰고 다니는 한 여자의 기구한 이야기. 걔랑 만나거나 걔를 좋아하면 다치거나 죽어. 마녀는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이곳은 서울의 한 도박장. 카메라를 통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이곳에 수상하게 사람들을 살피고 다니는 한 남자. 그에겐 CCTV를 띄워놓는 특별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으니 50대 여성 뷰티 관련 개인 사업 연수입 1억 5천 카지노 방문 월 1회 이상. 잠깐의 관찰로도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었죠. 이 남자의 관찰력과 정보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No more elbe, please. 30대 초반 회사 생활 3년차. 카지노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거나 혹은 두 번째. 경기 소도시 오피스텔 전세 국산 중형차 소유. 재력과 사회관계까지 어느 정도 유추해내는데 연봉은 대략 4,200만 원. 종종 친한 친구와 술자리를 가는 것 외에 별다른 여가 생활을 즐기지는 않는 편. Player 6, Banker 8, Banker win.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긁어모은 정보들로 페인 포인트, 심리적인 마지노선. 카지노 컨설팅을 진행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데이터 마이너 이동진. 저희 호텔에서 고객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실까요? 돈을 잃은 고객에게 당근을 제공하며 진정시키고 VIP 고객에게 제공되는 저희 호텔 숙박권입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다음에 다시 찾아주실 때 사용해주세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고객의 돈을 한 번에 다 가져오기보다 장기간 유치한다는 그의 전략은 회장님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죠. 돈을 덜 잃게 만든다는 발상이 꽤 재밌더고. 그것이 저희 샤인솔루션의 경쟁력입니다. 혹시 골프 치나? 하지만 제 방에서 책 보고 데이터 분석하는 게 취미라면 취미입니다. 그 참 노잼인 친구로. 그는 친해지기 힘든 노잼 인간이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도박에 미쳐 인생을 말아먹는 일도 살아보니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아. 욕망이라는 놈은 더더욱 가늠이 안 돼. 평온한 동진의 인생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을 터였습니다. 자네 말 맞다나 세상 일이 숫자로 딱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나중에 시간 한번 내주게. 내 밥 한번 사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이 한순간에 깨지고 마는데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웬 괴한이 해놓은 짓이었죠. 보이시죠? 이 전화번호 확인하는 거. 이거는 차주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저지른 거예요. 원한 관계일 수 있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짐작조차 가지 않고 일단 신고 접수나 하기로 하는데 성함이 이동진 씨.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데이터 마이너요? 데이터... 너무나도 마이너한 직업에 갈피를 못 잡는 형사. 아, 이거 빅데이터 그거죠? 네, 그것도 뭐 데이터 마이닝의 일종이죠. 때마침 데이터 마이너가 뭔지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물 좀 드시고 진정들 좀 하시고. 바로 발동되는 동진의 관찰력. 아이고 빨리 신분 좀 꺼내봐요. 이유는 모르지만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이 두 남자는 분이 고소를 원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가족이신 것 같아서 저 어깨 양말에 물든 거 보이시죠? 원인은 같은 세탁세제. 물통 만지는 거 보시면 함께 사는 가족 간은 생활 습관이 닮은 확률을 일반인보다 7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아마 하얀색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집에 사는 호적 메이트인 듯 보였습니다. 형제입니까?
내가 이런 새끼. 아이고, 동네 우생스러워서 못 살겠다. 정말. 그 말을 증명하듯 최종 보스 엄마가 등판하는데 이 장녀새끼들아, 이 장녀새끼들아, 모두나. 다행히 엄마의 등짝 스매싱으로 훈훈하게 끝난 사건. 정작 동진의 차량 파손 사건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특수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다 보니까 죄질이 큽니다. 여러 방향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밤늦게까지 뺑이를 치고 있는 한 형사. 그가 바로 동진의 유일한 친구 중혁이었는데. 어이 김영사. 갑자기 일이 생겼네. 그래? 사실 오늘 중혁과 만나기로 했지만 나도 사실 회식 끌려왔어. 바쁜 중혁을 위해 일부러 거짓말까지 하고 혼자서 외롭게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 아이 미정 씨 말이 되는 이유로 거절을 해야 억울하지가 않죠. 가까워지면 위험하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지하철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말귀 진짜 못 알아들으시네. 그만하라면 좀 그만하세요. 못 그만둬요. 미정 씨 사람들의 주목을 한껏 받고 있는 그 여자는 좋아해요. 나에 대해 뭘 알기나 해요? 아무 배려도 없이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감정을 배설하면서 그러니 받아달라고요? 절대 잊을 수 없던 고등학교 동창 미정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그 박미정이다. 진저리가 나요. 엄마는 내게 만나야 할 인연이라면 언젠가 꼭 만나게 될 거라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거짓말처럼 그녀를 만났다. 한창 친구들과 놀기 바쁜 고등학교 시절, 항상 혼자서 밥을 먹는 신비한 여학생이 있었으니 단정한 단발머리에 멋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그 여학생은 예뻤다.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미정은 언제 어디를 가도 늘 혼자였죠. 그 시절 학교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고 모두 그 여학생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내 주변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미정이 저주를 눈치챈 건 아주 어릴 적부터였는데요. 야, 너 뭐야? 야, 박미정. 초등학생 시절 미정에게 장난을 쳤던 남자아이는 곧바로 맨홀에 빠져 다치고. 미정아, 내일 화이트데이인 거 알지? 자, 이거 받아. 미정에게 사탕을 주었던 아이도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 미정의 인생에도 풋풋한 첫사랑이 찾아오는데 미정과 묘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그 선배는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니 이거 내가 쓴 건데 이거 도움 될 거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에 합격한 마을의 자랑이었는데요. 더 열심히 해. 긴장 놓지 말고. 나중에 같이 대학 다니면 좋겠다. 언젠가 함께 CC가 될 나를 그리던 그때 난데없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 선배. 말벌에 쏘인 것 같아요. 한겨울에 무슨 말벌이야? 그 아이의 인연은 불미스럽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새학기가 되어 마을을 떠났기에 더 이상 보지 못했다. 그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새학기를 시작하게 된 미정. 오, 박미정 우리 반인가 봐. 결석하면 안 될 이유가 생겼다. 남자아이들은 예쁜 외모를 가진 미정에게 호감을 보였지만 아주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여자아이들은 미정을 불길하게 여겼는데 너 익종 오빠 다쳤을 때 거기 있었지? 어? 익종 오빠 너 때문에 다친 거 맞지? 하지만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지겹지도 않냐? 정한 만큼은 모두의 앞에서 미정을 감싸주곤 했죠. 오, 김정아 상남자다. 멋있죠? 하지만 여자아이 중에 미정에게 다가와준 사람은 없었고 학교는 좀 다닐만 하냐? 그냥 뭐 덕분에 미정의 학교 생활은 고독하기만 했는데 너무 막 공부만 하고 그러지 마라. 그런 애들이 싫어해. 다행히 미정에겐 끝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아빠가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감사해요, 아빠. 그러나 미정은 아빠에게도 죄책감을 갖고 있었으니 나 때문에 매번 엄마 제사도 못 지내고 죄송해요. 나한텐 우리 미정이가 더 중요해. 엄마는 날 낳다가 돌아가셨다. 물론 그 일로 아빠가 미정을 원망한 적은 없었지요. 아빠가 엄마 서운치 않게 잘해. 그런 걱정 꽉 붙들면. 학교
학교에 식중독이 돌고 있는 것 같다. 여름이 되자 반에선 또 대형 사건이 터지고 식중독? 이렇게나 많이? 다 남자애들만 걸린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아이들은 미정을 의심했는데요. 학교에선 유난히 사고가 잦았고 대부분 다친 건 남학생들이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기서 뭐해? 나 우산이 없어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다행히 그런 미정에게 먼저 다가와주는 소년이 있었으니 가자. 근데 넌 왜 항상 이 먼 거리를 걸어 다니냐? 그냥 걷는 거 좋아해서. 용기 내어 미정에게 우산 데이트까지 신청했던 정한. 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야. 넌 얼마나 더 가야 돼? 우리 집 이쪽 아니야. 그가 집도 가지 않은 채 미정을 따라온 이유는 남자애들이 다 그러더라. 너 영어 되게 잘하고 또 예쁘다고. 미정에게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좋아하는 남자애들 많다고. 괜찮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마음. 나 너 좋아해. 정환아. 이거 쓰고 들어가. 그것을 툭 내뱉던 그날. 거짓말처럼 또 사건이 터지면서 정한은 하루아침에 그들의 곁을 떠나게 되지요. 한 남학생이 빗길에 사고로 죽었다. 그날 정환이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까? 이쯤 되니 정말 이 모든 게 자신의 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정환이의 죽음 이후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미정은 자신이 꺼림칙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분명 그 여학생은 울고 있었다. 그거 박미정 때문이래. 그러다 보니 미정은 저주받은 아이라 손가락질 받았는데 걔랑만 얽히면 자꾸 저주받은 것처럼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 3반 애들이 박미정 뭐라 부르는지 알아? 마녀. 그래,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소름이다. 하지만 소름 뭐가? 동진만큼은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나태한 귀납,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 미정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학기가 되었고 학교에서 소풍을 갔다. 현장 체험학습 당일. 그날부터 더욱 철저하게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한 미정. 동진은 필름 카메라까지 챙겨가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주는데 하나, 둘, 셋. 박미정, 너 왜 혼자 보고 와? 그러나 또다시 한 소년이 미정에게 다가옵니다. 저기 아니야. 듣고 싶지 않아. 아유 저 바보들. 그 순간 동진의 눈에 들어온 미정. 아 뭐해? 자연스럽게 초점이 그녀를 향하는데요. 앞에 비켜! 그런데 너 진짜 방주성 아니냐? 맞네. 3번 방주성. 어김없이 이번 소풍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창백해지는 미정의 표정. 그 여학생은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떨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남학생들은 툭하면 실려나가기 일쑤였고 날이 갈수록 다치는 학생이 많아졌다. 어느새 미정은 남학생들에게도 불길한 존재로 여겨지면서 사고를 당했던 남학생들은 왠지 나를 꺼려보고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사고를 당한 학생도 당연하다는 듯이 미정을 원망하며 경계하기 시작했죠. 야, 니들도 쟤 조심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여학생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모든 학생이 미정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쟤를 좋아하는 애가 다쳤대. 여기저기 나에 대해 수군대는 소리가 전염병처럼 번졌다. 야, 그럼 정환이 죽은 것도 박미정 때문에 아니야? 걔네 엄마도 걔나 다 죽은 거래. 박미정 진짜 마녀라니까? 그렇게 마녀가 된 미정. 마녀라는 소문의 시작. 누군가 도화선을 당겼다. 그러다 보니 미정은 공부도 무조건 혼자 했고 학원 다녀도 돼. 학원 안 다녀도 점수 잘만 나왔는데 뭐. 잘난 척이요? 잘난 척. 아빠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학교는 어때? 다 좋아요.
학교에서 있던 일을 차마 털어놓지 못하지요. 너무 빨리 어른이 되지 말자. 그런 일 생기면 바로 아빠한테 말하고. 뭔 일 없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 이제는 혼밥의 달인이 되어버린 미정. 하지만 동지는 그런 미정이 안쓰럽기만 했고, 학교 외진 구석 이 땡볕에 또 혼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왔어. 바로 어머니께 아양을 부린 끝에 또 돈 필요하냐? 엄마, 어떠 쓰게? 학교 창고 앞 벤치 거기가 햇빛 가리기가 없어가지고. 미정을 위한 햇빛 가리개까지 설치해주는데, 아이 몰라 그냥 학부모 회장이 기증한다고 해. 엄마 고마워. 가지 하지 마. 하지 마. 그렇게 이 학교에 미정을 위한 아늑한 안식처가 생깁니다. 그것은 먼발치에서 언제나 미정을 바라보고 있는 한 소년의 배려였죠. 그렇게 또 1년이 흘러 해가 바뀌고 3학년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숨어 지내듯 학교를 다녔다. 이제는 혼자가 더 익숙해질 무렵, 공정! 너 왜 잘못한 사람처럼 맨날 그렇게 숨어 다녀? 난데없이 미정의 눈앞에 나타난 한 소년. 김정환 죽은 거 네 잘못 아니야. 나 사실 그날 너랑 정환이가 우산 쓰고 가는 거 봤어. 사실 그도 미정을 짝사랑하는 남학생 중 한 명이었고, 혹시 걔가 너랑 안 갔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정이 마녀로 몰리는 이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걘 그냥 그때 죽을 운명이었나 보지. 근데 왜 네가 힘들어하냐? 그만해. 차라리 그날 날씨를 탓해. 박미정 아니야? 미정 대신 분노를 쏟아내는데요. 하필 정확하게 거기 떨어진 벼락을 탓하라고. 그만하라고 했잖아. 도대체 네가 뭘 한다고 화를 내. 미정이 아무리 선을 긋고 그를 무시해도 그 소년은 계속해서 미정을 쫓아오고, 미정아, 나 사실은 너 좋아해. 결국 제 스스로 사망 플래그를 박아버리는데, 못 들은 걸로 할게. 미정아, 내가 진짜 널 좋아한다는 것만 기억해줘. 그러자 따랐다는 듯이 벌어지는 사건. 미정에게 고백을 한 자들에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죽음뿐이었죠. 이번엔 왜 죽었대? 몰랐어? 읍내 근처 약국 있잖아. 거기서 사고 났었대. 죽은 남학생은 우리 반이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피해자. 근데 박미정 같이 있었던 거 알아? 와, 소름. 박미정 마녀라는 소문 진짜인가? 미정은 이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저주의 씨앗이었고, 나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지만 애도조차 할 수 없었다. 미정 또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자신에게 날아오는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죠. 불길한 소문은 이내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제발로 학교를 떠나기로 한 미정. 실체 없이 떠돌던 수많은 말들은 그 여학생을 마녀로 낙인 찍어버렸다. 학교 안 그 어디에도 내가 설 곳은 없었다. 나는 그렇게 학교를 떠났다. 아니, 사람들 사이를 떠났다. 더 이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동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이라도 알리고 싶었지만 이번엔 반드시 말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정은 이 학교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떠나버렸는데요. 하지만 그 여학생은 그 길로 학교를 떠났다. 나는 그렇게 끝내 말 한마디 걸어보지 못했다. 안녕, 나는 이동진이야 라는 인사를 마지막까지 하지 못했다. 나는 그렇게 마녀가 되었다. 그리고 마치 그날처럼 훌쩍 사라지는 미정. 미정씨, 10년 전처럼 허무하게 그녀를 보낼 순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미정을 쫓아가지만 차마 적극적으로 그녀를 붙잡지는 못하고 수상쩍게 미정의 주변만을 알짱거리는데
나도 모르게 무작정 따라오긴 했는데 내가 뭘 어쩌자는 거지. 그녀는 나를 알지도 못할 텐데. 고민하는 사이 미정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찰나 나 가끔은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 순 없을까? 그곳에서 보게 된 건 여전히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미정의 모습이었죠. 잘 살고 있기를 바랬다.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다. 어쩌면 난 오늘도 또 누군가를 다치게 했는지 몰라. 마치 미정의 마음처럼 불안하게 깜빡이는 가로등. 그날 동진은 생각했습니다. 미정을 저 불행의 굴레에서 구해주고 싶다고. 당신과 내가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음날이 되어도 잊히지 않는 미정의 얼굴. 일단 미정에게 집적된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기로 하는데, 그러던 중 남자에 관한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정씨. 마치 학창시절 때 죽어나간 학생들처럼 남자에게도 엄청난 불행이 닥친 것이었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여기 지금 바로 앞에. 보고 빨려. 미정에게 걸린 저주가 건재하던 사실에 착잡해진 동진. 뭐 안 좋은 일 있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않냐? 너? 이 세상엔 유독 운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경기만 직관하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는 사람 있잖아. 시계만 보면 꼭 444를 보는 사람. 맛집에 줄 서 있는데 항상 자기 앞에서 재료가 다 떨어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쓰던 기계였는데 꼭 그 사람만 쓰면 기계가 망가지는 사람. 머피, 셀리 법칙 같은 거? 그래, 법칙 말이야. 법칙은 무슨... 다 우연의 일치야. 실제로 있다면. 미정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단지 운이 없다는 말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법칙이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법칙을 알면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을 그 저주에서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제대로 된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미정의 법칙. 마녀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미정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번역일로 생계를 이어가며 마녀의 저주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 집안에 가두었는데요. 나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 세상과 스스로 단절한 채 이곳에서 살아간다. 미정도 사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둔 이 공간이 가끔은 나를 가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달래곤 했죠. 그럴 때마다 다시 생각한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과거 학교를 그만두던 때 왜 멋대로 학교를 그만둔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 너 아빠 말 안 들려? 가방은 어디다 버려두고 온 건데? 하루아침에 딸이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리자 도대체 미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러 가는데, 아저씨랑 잠깐 얘기 좀 하자. 그곳에서 듣게 된 건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무슨 말도. 주동자가 누구냐? 소문의 출처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그냥 다들 그랬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딸의 짐을 챙겨주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매일 친구들의 눈을 피해 급식 대신 도시락을 먹었을 딸을 생각하면 절로 가슴이 미어지는데, 하지만 거기서 뭐 하나? 애들이 쓸데없는 낙서를 해서요.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하는데 마녀라니 그게 말이 되나? 그냥 헛소문이에요. 이 학교의 모든 학생이 미정의 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던데. 아니에요. 절대로 그 아이는 마녀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때 그는 혼자 아니라고 말하며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든 찾아내야죠. 남들은 다 마녀라고 하는데 학생은 왜 그 아이가 마녀가 아니라고 믿지? 그냥요. 밑도 끝도 없이 미정을 믿어주었는데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방법도 대책도 없이 그저 아니라고 말하는 것뿐이구만. 하지만 그 대답 마음에 든다. 학생이 말한 그 방법 꼭 찾았으면 좋겠다. 동진이 미정을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건 바로 이때부터였죠. 시간이 흘러 어느새 여름이 되지만 나는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았다. 밥은 챙겨 먹어. 바깥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나는 숨어 살았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잊어주길 바랄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다. 하지만 오히려 소문은 마을 구석구석으로 곰팡이처럼 번져갔다. 미정을 둘러싼 불길한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네 아들놈이 경운기에서 떨어진 게 우리 딸 때문이냐? 이제는 남자가 다쳤다 하면 모두가 미정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강아지 한 동네 살면서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내 아들이 다쳐놓으니까 내 생각이 짧았어, 형님. 네 자식만 귀한 줄 알아? 당신들 이쁘고 바른 우리 미정이 이름 그 가벼운 입에 올리지 마. 그리고 우연히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된 동진의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언니, 정훈이 박씨집 딸이 젊은 남자들을 다 홀린다잖아. 설마. 농약사 언니 아들도 미동고 다니지 않아? 소문의 주인공은 고양이를 보며 힐링하고 있었는데 고양이 사료 좀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재수없는 놈들 쫓아버려. 재수없긴 그건 나도 그런 걸. 이제는 숨쉬듯 자학을 하는 딸의 모습에 결국 이번에도 아빠가 백기를 들고 말죠. 고양이 밥 좀 사갑시다. 고양이 사료는 우리 농약사에서는 안 파는데. 저기요, 파는 거는 아닌데 저희 아들이 조금 받아놓은 건 있어요. 동진의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사료를 무료 나눔하지만 그냥 가져가세요. 아주머니 내가 불쌍해요. 이미 미정 아빠의 눈엔 세상 모두가 적으로 보였는데요. 난 어떻게 처음으로 아빠한테 사달라고 한 게 고양이 밥이냐? 그렇게 사료를 사들고 가니 세상 행복한 미소를 짓는 미정. 감사해요, 아빠. 정말 오랜만에 본 딸의 미소였습니다. 자주 무서워. 네. 다시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고 우리 동진이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학생들은 무사히 졸업하는데 아 그리고 이 옷은 어디서 났어? 선물 산 거야? 산 거야? 아 뭐 이런 걸 사! 안녕하세요. 강건아! 뭐야? 졸업식 간다! 은재야 일로 와봐. 홀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미정을 위해 졸업 앨범이라도 전해주러 가는데요. 그보다 먼저 온 손님이 있었죠. 다 아닌가? 아직 이 마을엔 미정을 생각하는 사람이 남아있었고 동진도 슬쩍 꽃을 올리려던 순간 누구세요? 미정의 눈엔 마치 동진이 선물을 남기고 간 것처럼 보였는데요. 새삼스러운 기분으로 졸업 앨범을 열어보지만 다들 졸업했구나. 반 아이들 사이에 제대로 끼지 못한 자신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정아, 요즘 공부는 하냐? 공부 다시 시작해. 네? 검정고시인가 그거 치면 고등학교 졸업도 인정받고 대학교도 갈 수 있다더라. 아빠에게서 날아온 깜짝 제안. 서울 가자. 여긴 엄마 아빠가 평생. 아이고, 나도 이제 트럭 말고 지하철 타고 감자밭 대신 남산 타워 볼 거다. 아빠가 미정을 위해 고향마저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아빠, 야. 이놈의 펑치 때문에 그냥. 치과 가서 진료 받아요, 아빠. 그러자 그래. 미정과 아빠는 서울에서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서울 가면 옥상 이런 데다가 작은 텃밭도 하나 하자. 그거 그냥 감자밭으로 만들어버려. 응? 그렇게
나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미정도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고 절대 집 밖을 벗어나지 않던 미정은 아빠, 오늘 나도 같이 가요. 미정아. 오늘 씨감자 심는 날이잖아요. 드디어 이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까지 얻게 됩니다. 감자 농사 잘 되면 우리한테도 좋잖아요. 그래, 그럼 데이트로다가 같이 갈까? 좋죠? 이제 미정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듯한데 미정아, 힘들면 쉬어가면서 천천히 해. 네. 하지만 치는 좀처럼 미정이 행복하게 놔두질 않았고 미정아! 결국 독사에 물려버린 미정. 미정아! 정신 차려봐! 미정아! 죽어가는 미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빠. 자신의 입으로 직접 독을 빼내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여자가 여기 있지 말고 얼른 병원부터 가. 설마. 아버지는 오랫동안 지독한 풍치를 앓고 계셨다. 여기 도와주세요. 미정아. 여기요. 미정이 필사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사람들 부르지 마. 이대로면 미정은 아빠마저 죽인 마녀로 몰릴 게 뻔했는데요. 난 집으로 가. 싫어. 안 갈 거야. 아빠는 필사적으로 이 비밀을 감추려 하며 미정아, 미안해. 마지막까지 미정을 걱정하지만 절대 사람들이 알면 안 돼. 어머, 저 웬일이래? 끝내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알아도 미정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는 미정의 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됐고 나를 아버지마저 죽인 마녀로 불렀다. 그리고 미정은 끝내 이 마을에서 있을 곳마저 잃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도망쳐 나오듯 마을을 떠났다. 시간은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나는 너희들을 통계의 지옥에서 구원해줄 황정식이다. 동진이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갔을 시절 첫 수업은 모두가 좋아하는 자기소개 시간. 그러면 맨 앞줄 여기부터. 첫 수업부터 화려하게 자기소개 스타트를 끊게 되었는데 이동진입니다. 통계학과에 온 이유는? 그러니까 정답, 점수 맞춰서. 아니요. 동진이 많은 학과 중에 통계학과를 택한 이유가 있었으니 저는 통계를 통해서 꼭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야, 그거 되게 참신한데? 그럼 그 인생의 숙제... 순식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이 남자. 넌 누구냐? 저 김중혁입니다. 사회성이라곤 조금도 없어 보이는 중혁은 쟤 우리 과 맞지? 맨날 밥 혼자 먹던데? 학생들 사이에서 믿고 거르는 존재로 유명했는데 최소한 인사를 했으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쟤 감정이 아예 없는 애 같아. 오죽하면 애들이 사이코패스 같다고 하겠냐. 중혁이에게서 박미정이 떠올랐다. 당연하다는 듯이 쏟아지는 중혁을 향한 비난들. 니들이 틀렸어. 니들이 틀렸다고. 동진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에 침묵하지 않으며 김중혁! 너 김중혁 맞지? 야, 왜 혼자 밥을 먹어? 맛없게. 마치 아는 사이인 척 자연스럽게 합석을 시도하더니 안녕, 나 이동진이라고 한다. 근데 넌 집이 어디야? 나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데 나는. 묻지도 않은 고향 이야기를 떠벌리기 시작하는데 야, 혹시 감자 좀 나눠줄까? 우리 엄마가 손이 엄청 크거든? 줄어들지라. 그날부터 시작된 중혁과 친해지기 작전. 김중혁, 어디가? 아, 잠깐만. 점순이의 빙의에 봉감자가 맛있단다를 시전하며 야, 감자 가져가야지. 엄마가 보내준 감자 저번에 준다고 했잖아. 강원도식 애정 표현을 이어가고 중혁아, 밥 먹으러 가자. 계속해서 중혁의 곁을 맴돌지만 너 나한테 왜 그러지? 뭐가? 보통 대답을 안 하면 말을 걸지 말란 뜻인 거 알고 다들 피하던데 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동진이 부담스럽기만 했던 중혁. 널 보면 누가 떠올라.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싶지 않아. 불편했다면 사과할게. 빨리 먹어. 나 알바 가야지. 결국 중혁의 마음도 꺾 나 같이 먹자고 한 적 없는데. 이지 않았는데요. 무슨 알바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지? 편의점은 평일 저녁이고 고뇌 카페는 월수금. 동진이 프로 알바로가 된 이유는 항상 엄마가 사주니까 의식을 못했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인강 수강권이랑 대입 수험서 같은 게 되게
되게 비싸더라고. 바로 대입 입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수할 생각인가 보네. 해운대까지 붙어놓고 반수? 그러면 나 우리 엄마한테 받아 죽어. 나 말고 꼭 수능을 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고졸도 제대로 하지 못한 미정을 위해 오늘도 알바를 뛰는데 여기서도 알바. 한시 웃어. 아무리 봐도 동진도 정상은 아니었죠. 중혁아 같이 가자. 하지만 이제 방학인데 뭐 할 거냐? 중혁도 결국 이 이상한 놈에게 코가 꿰이게 되고 그렇게 중혁이는 내 친구가 되었고 나는 중혁이의 친구가 되었다. 순탄하게 한 학기를 마친 동진은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엄마? 어머, 아고 우리 잘났네. 여전히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어머님.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나 배고파. 엄마, 나 오늘 생일이었어? 새벽부터 일어나 차렸을 진수성찬을 내오며 방학하면 바로 온다더니. 알바 좀 하느라고. 아들의 서울살이에 관해 슬쩍 묻는데 대학 생활이 좀 어때? 중혁이라고 친한 친구도 생겼고 듬직해. 왜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 왠지 마음이 가고 끌리는. 중혁이 보면 누가 떠올라. 누구? 있어? 아 엄마. 그런 엄마를 위해 동진이 전하는 희소식. 나 학점 4.3 넘었어. 그런데 자, 알바 한다고 했을 때 알아봤어. 엄마가 개빡친 표정으로 동진을 쳐다봅니다. 학기 때려쳐! 숨 돌리지 마, 먹지도 마! 한 문제 맞았니? 그러니까 안 점점 4점. 밥을 먹은 후 오랜만에 자기 방으로 돌아온 동진.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며 한창 추억에 잠겨있던 그때. 엄마. 엄마 왜? 대학도 안 나와서 뭘 모르는 엄마는 다시 가게 가려고. 고향에 왔으니 어르신들에게 인사술래나 하고 다니라는 엄마. 그 세탁소집 아들 병원 입원 중이라 그 아줌마 저기 앞이니까 참고하고. 고향 격투기 했다고 하지 않았어? 웬 입원? 누구보다 건강했던 세탁소집 아들이 입원한 이유는 니네 학교에 그 마녀가 어쩌고 소문 파다 있다던데. 걔 아빠가 얼마 전에 죽었어. 좋은 사람이었는데 안 됐지. 그래서 그 세탁소집 형규가 걔를 위로해주겠다고 걔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멧돼지랑 부딪혔다는 거야. 다름 아닌 미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걔가 진짜 소문대로 마녀인가 싶기도 하고. 엄마까지 진짜 왜 그래? 원래 사람들은 다 다치거나 죽어. 근데 그게 걔 때문이라는 게 말이 돼? 우리나라 인구가 얼만데 하루 평균 677명이 죽는다고. 그렇게 많이 죽어? 동진은 통계학과에서 배운 수치들을 줄줄 읊으며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미정의 무죄를 토로하고 모든 건 우연의 일치라는 거야. 알았어. 당장 미정에게 달려가려 하지만 동진아, 근데 이미 없을 거야. 이미 미정은 몇 달 전에 마을을 떠난 후였죠. 사람들이 걔한테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어. 얼굴이나 좀 보자고. 어떻게 생긴 애지? 어떻게 생기긴 아주 여시같이 생겼겠지. 현실을 부정하며 필사적으로 미정의 집으로 달려가지만 안 돼. 너에게 주려고 그동안 준비한 게 있단 말이야. 동진을 반겨주는 건 텅 빈 집안뿐. 너는 마녀가 아니라고 증명해주고 싶었어. 미정이 마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줄 그 논문도 내가 또 너무 늦어버렸어. 끝내 미정에게 전해지지 못한 채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는데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때 나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다. 그건 말하지 못한 짝사랑이었다. 시간이 흘러 새학기가 시작된 어느 날 교수님 저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난데없이 동진을 불러내더니 야 원래 1학년은 성적도 받아 좀 깔아주고 막 사는 게 보통이지 않나? 영문 모를 질타를 날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될 게 뭐 있냐? 근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열심히 하는 놈들이 꼭 나중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더라고. 도망 안 갈 건데요? 진짜? 이건 설마 동진을 대학원에 끌어들이기 위한 교수님의 큰 그림? 네 리포트에 설정된 마녀는 가상인물인가? 아닙니다.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지난 학기 자기소개 시간에 말했던 그 인생의 숙제하고 연관이 있나? 네. 교수님이 동진을 부른 이유는 바로 이 리포트 때문이었죠.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네 리포트는 처음부터 쓸모가 없었어. 완벽한 줄 알았던 동진의 리포트는 사실 오류투성이었고 그 체크리스트 질문들 모두 검증해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봐. 어때?
동진은 미정의 무죄를 증명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의 다른 점을 찾는 동시에 우리 지역에서 났던 사고들의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당시 지역 날씨부터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내역까지 한도별 식중독 발생. 미동고등학교의 사망률과 사고율은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고들의 연관과 공통점이 없을 리가 없다.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져보았는데 사고들의 공통 분모는 무엇인가? 하지만 자료를 분석한 끝에 찾아낸 결론은 사건과 사고의 유일한 공통 분모는 박미정뿐이었다. 동진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정말 박미정은 마녀이기라도 한 건가? 아무리 노력해도 미정의 무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동진은 자괴감에 빠지는데 왜 이러고 있어?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내가 틀렸어. 도저히 방법을 못 찾겠어, 중혁아. 시간이 흘러 어느새 졸업반이 된 두 사람. 중혁은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중혁에게는 경찰이라는 꿈이 생기고 알지? 08학번 홍정호 선배. 동진은 선배에게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면서 샤인솔루션. 황 교수님의 추천으로 나는 데이터 마이너가 됐고 중혁은 형사가 됐다. 두 사람은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각자 일상이 너무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다.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던 그때 오 여사, 나 감시해? 이제 집에 가는 거 어찌 알았대? 갑자기 동진의 인생에 드리워진 그림자. 엄마가 아프다네. 그럼 병원 가셔야지.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좀 많이 아프다고 서울에 올라가 보라고. 엄마, 별일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진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며 엄마를 위로하지만 왔어? 현실은 동진의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병색이 급속하게 나빠졌다. 잘 숨겨왔지? 엄마, 짠. 동진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렇게 엄마의 소소한 소원들을 이뤄주는 것뿐.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세계 일주 괜찮겠어? 빨리 낳기만 해. 세계 일주가 아니라 우주 여행도 보내줄게 내가. 엄마가 기적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미래를 상상해보지만 교회라도 좀 다녀볼 걸 그랬나 봐. 이제와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후회가 되네. 죽긴 누가 죽는다 그래. 아들, 이제 슬슬 정리하자. 엄마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다 나아서 금방 돌아갈 텐데 왜 정리를 해? 할 수 있을 때 해. 그래도 우린 얼마나 복이 있니? 우리가 무슨 복이 있는데? 엄마 아픈 거? 그래도 우리한텐 시간이 있잖아.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마주하는데 내 아빠처럼 훌렁 가버리는 게 아니잖아. 엄마 꽃상여 타고 싶어. 죽기 전 엄마가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소원. 네가 약속했잖아. 동네 양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꽃상여 타고 장지에 가니까 엄마 저게 뭐야? 하고 물어. 그것은 동진이 기억하지도 못할 아주 어린 시절. 아빠도 그럼 저걸 타고 천국에 갔어? 하면서 말을 빤히 쳐다보대. 동진과 엄마가 나누었던 소중한 추억이자 나중에 엄마도 천국 갈 때 꼭 꽃감바 태워줄게. 잊지 못할 약속이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가는 길 곱고 예쁜 꽃상여 타고 네 아빠한테 갈 거야. 남편에게 가기 전 어느새 다 커버린 아들의 품에 기대어 함께한 시간을 떠올려보는 엄마. 결국 동진은 엄마 말대로 재산을 정리하기로 하지만 일단 지금 집하고 농약사하고는 내놓고. 집은 괜찮습니다. 한평생의 추억이 담긴 집만큼은 팔지 못하는데요. 아 맞다. 저번에 그 집은 어떻게 하지? 네? 저번에 마녀의 집이 어쩌고 했던 정훈이의 박 씨지. 알고 보니 엄마가 미정의 집과 밭을 전부 사준 것이었죠. 근데 모르는 얘기야? 시원하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이별의 순간. 엄마 근데 박미정 집 말이야. 동진은 조심스레 그 일에 관해 묻는데 왜 그랬어? 고향에서 그 아이를 쫓아낸 게 바로
정훈이 박씨집 딸이 젊은 남자들을 다 홀린다잖아. 동진의 엄마가 미정에 관한 소문을 들은 얼마 후 이놈들 언제 철드나. 동진의 방에서 발견된 문제의 그 사진. 동진이 미정을 짝사랑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회의가 왜 필요해? 종수 형님이 뱀에 물린 게 꼭 걔 때문이라는 법도 없는데. 아이고 영주 씨, 언제는 마을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다 걔 때문에 하지 않았어? 미정의 거취 문제를 두고 대대적인 마을 회의가 열렸을 당시 우리 형규 일 기억 안 나? 속상해 죽겠구만 그냥. 가장 먼저 나서서 총대를 맨 건 살기 좋은 우리 미동을 위해서잖아요. 그 누구보다 착했던 동진 엄마였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데요. 그런 재수 없는 애 때문에 마녀가 어쩌고 그런 흉흉한 소문이나 돌게 돼서 안 속상하세요? 내 새끼, 우리 새끼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건 소중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봐! 아들 있는 부모님들이 죄다 미정의 집으로 몰려가자 저 눈빛 좀 봐. 사람답게 생겼네. 사람답게 생겼어. 너 우리 형규랑 만나지 마. 알았어? 죄송합니다. 제가 떠날게요. 결국 미정이 먼저 물러서는데 거짓말할 애는 아닌 것 같으니까 얼른 가. 자신이 꼭 나쁜 사람이 된 것만 같아 마음이 한없이 무겁기만 했지요. 그렇게 미정이 떠나는 날 어디로 가려고? 터미널에요. 이 밤에 거기까지 어떻게 가려고? 맨날 걷던 길이라 괜찮아요. 일단 타. 데려다 줄게. 동진 엄마는 미정에게 마지막 친절을 베풀어 주는데 아는 사람이나 친척 뭐 누구 있어? 아니요. 지낼 만한 곳이나 뭐 그런 데는? 없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을을 떠나는 미정의 모습에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시고 또 태워주셔서 죄송해요. 저 때문에. 기댈 곳 없는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너처럼 너와 같은 어린애였을 뿐이었는데 엄마가 고향에서 그 아이를 쫓아냈어. 그래서 박미정 집을 산 거야? 미정의 집을 산 것도 계약서를 핑계로 미정을 다시 보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했어.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라고 했지.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 그나마 동진의 한마디가 그녀를 구원해 주었는데 그 아이가 마녀가 아니란 얘기를 들어서 어찌나 다행이던지. 동진이 미정의 집을 떠난 이후 동진이 버리고 간 선물을 발견했던 엄마.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미정을 내쫓았던 엄마도 미정이 마녀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엄마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이상하게 가끔 사람이 만나질 때가 있더라. 그래서 나도 한 번은 걔를 다시 보게 될까 그런 기대를 했었어. 만나야 할 사람은 꼭 다시 만나게 되는 거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을 대신해 미안하다고 꼭 좀 전해줄래? 아들에게 뒷일을 맡기고 떠나기로 합니다. 사랑해. 친척분들 연락은 다 드렸어? 엄마가 돌아가신 후 다시 한번 앨범들을 살피는 동진. 내가 아빠 카메라를 좋아했거든. 맨날 애들 찍어주고 그랬어. 길고양이도 찍고 나무도 찍고. 툭하면 카메라를 들고 이것저것을 찍던 동진이었지만 근데 엄마를 한 번도 안 찍었어. 정작 가장 사랑하던 엄마의 모습은 앨범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내가 그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엄마 혼자 찍은 사진이 없어.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다. 후회를 뒤로한 채 사랑하던 엄마를 보내주는 동진. 소원대로 화려한 꽃가마에 탄 엄마는 거의 한평생을 살아온 그리운 동네를 지나 천국에 있는 남편의 곁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던 나는 잊고 있었던 것들을 찾았다.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동진의 선물들. 사망률에 대한 리포트, 마녀의 존재 부정.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기호로 쓰인 그 리포트를
엄마는 매일매일 읽었는데요. 엄마는 그녀가 마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 오류투성이의 통계를 믿고 계셨는지도 모른다. 나 정말 저주받은 것 같아. 아무도 모르게 옅어지다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엄마가 그토록 믿고 싶어했던 그 가능성을 당신은 정말 마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대 마녀여선 안 된다. 동진이 진실로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엄마의 간절한 바람처럼 내가 반드시 당신이 마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테니까. 이를 위해 다시 한번 그 리포트를 꺼내들고 여기서부터 나만의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 가장 먼저 기존 리포트의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한 동진. 처음부터 목표값이 잘못 설정된 리포트였어요? 미정에게 씌워진 마녀라는 프레임을 벗기려면 자, 이건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이 만든 범죄 지도예요. 지역별, 시간별, 그리고 범죄의 경중 정도를 표시한 범죄 지도를 만들었죠. 미정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예방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범죄 지도처럼 마녀와 관련된 사건 사고 지도를 만든다? 빙고. 하지만 아직 그들에겐 사건을 예측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패턴을 캐내기엔 데이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도 한번 부딪혀 봐야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구하려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여전히 방 안에 갇혀있는 미정. 마녀의 저주 때문에. 다행히 가까이에서 미정을 챙겨주는 이가 있었으니. 여보세요? 네 언니, 그 프랑스판 번역한 대본 웹하드에 올렸어요. 수고했고 고마워. 매번 마감 시간 지켜줘서. 항상 번역기를 던져주곤 하는 은실 언니였죠. 밥은 먹었어? 설마 돈 아낀다고 아직이야? 아니야, 나 다이어트 중이야. 네가 뺄살이 어딨어. 너 그렇게 아껴서 그 돈 어디다 쓰게? 미정이 밥도 거르며 돈을 아끼는 이유. 나 가보고 싶은 데가 생겼어. 오, 그래? 미정에게도 드디어 인생의 목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너 빨리 뭐라도 챙겨 먹어. 너 그러다 몸축나면 병원비 아깝이 더 든다. 끊어요. 수고. 언젠가 동화 속 세상 같은 그 풍경을 직접 두 눈에 담을 날을 그리며 오늘도 자신만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미정. 이곳은 나만의 세상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이곳에 있다. 나는 이곳에 나를 가뒀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미정의 대화 상대는 어딘지 모르게 아빠를 닮은 허수아비 뿐이었죠. 하지만 나는 괜찮다. 괜찮지? 정말 우리 괜찮은 거지? 그 시각 직장에서 폭풍 공부를 하고 있는 팀장님. 아니 뭐 하는 거야, 허피디? 비전 트립 기획안 바꿔놨어요? 팀장님은 은실이 만든 참신한 프로그램도 전부 막아가며 실험적인 거, 새로운 거, 그냥 이 팀이나 하라 그래. 키워주지 못할 망정 후배들 앞길이나 막고 있잖아요. 야! 최대한 안전빵 인생을 살아가려 하는데 각자 알아서 도생하는 거지. 우리 애들 아직 앞길이 구말리야. 아무리 쓸어봐라 내가 떨어지나. 무슨 사람이 야망도 없고.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보라고. 나 과외비 없어서 우리 딸 고3 수학 직접 가르쳐. 이런 팀장님 밑에선 미래가 없을 게 뻔했죠. 됐고 나 오늘부터 찾지 마요. 야, 허피디! 갑자기 뭐야? 그리고 여기 냅다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으니. 야, 동진아. 지금 할 일 태산인데 너 없으면 나 어떡하냐? 동진을 여기까지 키워준 선배 입장에선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상황. 카지노 투자 계약서 오고 가는 거 몰라? 회장님. 너랑 밥 한 끼 하자고 계속 연락 오시는데 어쩌라고? 회장님께는 따로 연락 한번 드릴게요. 야, 동진아. 지분 적어서 그래? 알았어. 내가 3% 더 줄게. 회사 지분을 올려주겠다는 선배의 화끈한 제안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10%. 형, 진짜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냥 안식년이라고 생각해줘요. 물 들어올 때 너 저어야지. 미정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로 하는데요. 나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기회 놓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알았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가장 먼저 할 일은 미정의 집 건너편에 있는 방 구하기. 근데 여기 말고 윗집이요. 아유, 윗집은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꼭 윗집이어야 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아줌마에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황금종이를 건네며 부탁은 해보는데 근데 이 친구 지금 집에 없어. 내가 왜요? 세입자 성민에게 집을 바꾸자는 제안을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싫어요. 나도 무서워서 가끔 피하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동진이 아닌 법.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이사 온 날부터 친해지기 작전에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혹시 떡은 뭐 좋아하세요? 제가 떡집 아들인데 떡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마치 중역을 공략했을 때처럼 도시락 좀 추천해주세요. 김치제육하고 참치 비빔이 제일 잘 나가요. 끊임없이 성민의 주변을 맴도는데요. 그럼 음료수 중에 뭐가 제일 잘 나가요? 탄산수하고 에너지 드링크요. 성민의 끼니를 챙겨주는 건 기본. 뭐 드려요? 봉투 없어도 되죠. 맛있게 드세요. 성민 씨, 제가 할게요. 왜 이러세요? 분리수거도 대신해주고. 알아서 하세요. 성민 씨, 우리 나중에 꼭 봐요. 나중엔 깜짝 선물까지.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결국 먼저 백기를 든 건 성민 쪽이었습니다. 이제 됐죠? 월세 3달치 하고 이사 비용 정도면 어떨까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무사히 윗집 이사에 성공하고 형, 걱정시켜드려서 미안해요. 슬쩍 미정에 사는 건물로 건너와 우편물을 몰래 살펴보는 동진. 당황한 나머지 수상쩍은 모양새로 허둥대기 시작하는데 어디 찾으세요? 네, 3층 왔습니다. 아, 3층이요? 그 3층에 있는 건 바로 잠시 후 옥상에서 열린 고기 파티. 진짜 맛있어요. 아, 죽인다. 자, 너도 좀 먹어. 아니야, 나 언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다행히 미정도 은실 언니를 만나고 안정을 찾으면서 나도 돈 모아서 여행 가고 싶어. 가라, 좀 가. 섬은 아닌데 섬 같고 인구는 그리 많지 않고 오스트리아 할슈타트라는 마을. 왠지 그런 외국에 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너 농사 진짜 잘 지었다. 웬만하면 자급자족. 야, 도시농부가 따로 없네. 나 농부 딸이잖아. 내년 봄엔 감자도 심을 거야. 흙냄새를 맡으며 내일을 살아갈 힘까지 얻게 되는데요. 내년에 할 일을 남겨둔 거지? 근데 왜 하필 감자야? 감자는 땅속에 숨어있지만 혼자서 잘 자라. 항상 수심이 가득했던 그 얼굴엔 어느새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죠. 너 요즘 많이 밝아져서 좋다, 야. 그럼 열심히 살아야지. 가자! 할스타트! 고마워 언니. 출판사 번역일도 그렇고 여행 다큐 번역일도. 아우, 됐어. 얼마 후 여기 강남경찰서 차경수 형사입니다. 그 용의자가 특정이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름은 이중호. 마침내 밝혀진 차량 파손의 범인. 이 사람이 그 선일물산이라는 종이컵 만드는 작은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는 동진이 만든 새로운 대출 시스템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군요. 원한 혹시 제가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특수범죄라 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돌아가려던 찰나 가로등 불빛 깜빡깜빡 그런 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문득 미정의 집 근처에 있던 그 가로등이 떠오르는데 미정의 밤길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관할구청 시설과에 전화하면 되죠. 무사히 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때 용진 씨. 동진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범인 중호. 용진 맞지? 샤인인가 뭔가. 혹시 이중호 씨? 새끼야.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 뭐 하시는 거야? 성민이 와서 구해주지만 그냥 놔두리고 일 봐요. 동진은 가만히 당하기만 하는데 괜찮으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너 새끼야. 왜 하필 난데? 동진도 중호가 당한 일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출 승인 났었다. 다 좋아졌을 거라고. 근데 막판에 다 취소가 됐어. 수십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이 새끼야. 결국 자신을 때린 사람에게 밥까지 사주게 된 동진. 누구한테 맞아본 게 이번이 처음인데 맞으면서 꼬르륵 소리 들어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네요. 기꺼이 자신의 밥까지 내어주며 이 집이 김치 제육하고 참치 비빔을 잘해요. 특히 이 제육의 업계 1위. 갑자기 편의점 도시락 강의를 시작하는데 편의점 도시락 주 매출 고객이 10대부터 30대까지 남성들이에요. 경쟁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맛만으로는 큰 차별을 두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 편의점 체인에서는 이 계란 후라이를 올려줬어요. 플러스 알파 옵션으로 고객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편의점처럼 제가 하는 일이 그래요. 이 계란 후라이 올리는 일이요. 아주 많은 자료를 모아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아주 열심히요. 오로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만들었던 동진의 대출 시스템이 수십 명의 인생을 망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가족들이 생기버렸어. 대출이 무산되면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중호의 가정. 한순간에 모든 게 날아가 버렸어. 이 나이에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었어. 그래, 죽자. 그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한강에 몸을 던지려던 순간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거야. 날 이렇게 만든 딱 그놈 하나만 함께 데려가자. 자신의 인생을 망친 동진을 향한 원망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는데요. 네가 날 살린 거야. 정말 미안합니다. 동진은 그날 깨닫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정말 미안합니다. 반면 작정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놈도 있었는데요. 없어진 거는 없는 것 같다고 하셨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짐작가는 사람 있어요? 아무래도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얼굴인데 당분간 지낼 만한 곳 있습니까? 네. 누가 봐도 2차 범행이 벌어질 게 뻔한 상황.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위험할 때 버튼만 누르면 지구대 경찰이든 승배팀 등과 달리고. 담당관을 지정할 수도 있는. 다행히 피해자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유나야! 괜찮아? 일을 마친 중혁도 퇴근하는데 전복 수사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중혁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죠. 형님 이번에 액션 영화 한 판 찍으셨나 봐요. 맞고 나가 떨어지는 다녀. 어쩐 일이냐? 연락도 없이. 근처에 있다가 너 만나서 밥이나 먹을까 하고. 아 그러면은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또 여자친구랑 데이트가 있어가지고. 근데 얼굴 진짜 왜 그래? 난데없이 상처를 달고 등장한 친구가 신경 쓰이기만 하는 중혁. 미안하다. 지난번 일도 그렇고 못 도와줘서. 내가 애냐? 근데 요즘 자꾸 네 주변에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지? 뭐 먹을까? 그런데 갑자기 발생한 사건. 이제 밥 다 해 먹자. 야, 중혁아. 무슨 일이야, 중혁아? 소중한 친구도 뒤로 한 채 피해자를 구하러 달려가는데 하지만 강동석 신변보호 담당관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 왜 이제 와요? 아, 뺐네 진짜. 이윤아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난 후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중혁은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당신이 담당 사람이 왜 이제 온 거야? 이럴 거면 왜 신변보호 조치를 해? 유나 아빠,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잘 찾아왔구만 그래. 다음날 드디어 회장님과 만난 동진. 먼저 전화를 다 주고 영광이야. 죄송합니다. 일이 좀 많았습니다. 일이 좀 있어 보이는 얼굴이군 그래. 역시나 상처에 대해 묻는 회장님을 뒤로 한 채. 자, 이 집 팥칼국수가 내 입맛에 딱이야. 팥칼국수는 설탕 맛이지. 회장님과 함께 팥칼국수 먹방을 찍는데 듬뿍 나 듬뿍. 요즘 찬바람이 부니까 이 집 팥칼국수가 너무 땡겨. 벌써 일주일째 여기서 팥칼국수만 먹고 있다는 회장님. 내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요즘 내 몸이 우리 어머니가 많이 그리운가 보다 생각했네.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딱 그 맛이거든. 이 나이가 돼도 어머니가 사무치게 보고 싶나 봐. 그래, 나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사실 동진이 회장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중호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저 때문에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본 분입니다.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카지노에서 작은 일이라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회장님은 선뜻 중호를 받아주는데 감사합니다, 회장님. 요즘 같은 세상 자기 일 아니면 도통 관심이 없잖아. 근데 자넨 다른 사람을 살리려 한단 말이야. 참 호기심이 가는 친구야.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동진은 인류애를 잃지 않았죠. 그날 밤 거리에 가장 인적이 드문 시간, 내가 밖으로 나갈 시간이다. 모두가 잠든 새벽, 아무도 없는 이 거리에서 홀로 자유를 즐기러 가는 미정. 가로등 붙여졌네. 이런 미정을 위해 동진이 또 자그마한 배려를 남겨놓은 참이었는데요. 미정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깥으로 나온 것은 길냥이들의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들도 사람들 피해 다니느라 힘들었지. 근데
너희들이 나만 보면 이렇게 몰려드니까 내가 진짜 꼭 마녀 같다. 하지만 고양이 말고도 미정을 쫓아다니는 이가 있었으니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다. 난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다. 무슨 수를 쓰든 그녀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 그녀가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줄 거다. 미정과 엮인 남자에겐 반드시 불행이 닥친다. 이 저주와도 같은 죽음의 법칙을 깨기 위해 모든 일이 시작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동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녀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줄 실마리를 찾아보려 한다. 한때 엄마의 가게가 있던 그 거리에 동진이 가려던 꽃집이 있었는데 왔어? 잠깐만 기다려. 그곳은 바로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던 곳이었죠. 와 예쁘다. 파이팅 하세요. 앉아. 생각보다 일찍 왔네. 설마 죽음의 법칙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을 찾으러 떠난 건가? 근데 우리 얼마 만이냐? 엄마 돌아가시고 3년 정도? 무심한 놈. 미안. 근데 다들 시간은 괜찮나? 알고 보니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친했던 동창들을 싹 모은 것이었는데요. 뭐야? 친구들 소집했으면 앞뒤 정황 설명해주고 가야지. 내일 다 있을 때 얘기해줄게. 친구들과 만나기 전에 먼저 이장님부터 만나러 가는데 아니 뭐 이런 거 그나저나 좋은 집 계속 비워둘 거야?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아시방 무너지는 거야. 정은이 인근에 호재가 떴거든. 리조트 개발 소식으로 마을은 한창 들썩이는 상황. 어때? 매물로 내놔볼까? 동진의 고향집도 개발구역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 부근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을까요? 갑자기 뭔 뜬금포고. 하지만 지금 동진의 눈에는 미정의 일밖에 보이지 않았죠. 이 동네에서 일어난 일 다 하실 거잖아요. 유난히 이 동네가 이상한 일이 많았거든. 그 예쁘장하게 생긴 박씨 딸 때문에. 그건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고.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도 그 박씨 딸 이 동네 떠나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세탁소 집 아들 형규가 멧돼지에 바친 일이 마지막 사고였지 아마. 혹시 형규 형 연락 되세요? 곧바로 마지막 사고 피해자였다는 형규를 만나러 간 동진. 야 동진아. 혹시 녹음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형규도 사고를 당한 날 미정과 만났고 그때 미정이 아버지 그렇게 되고 나서 혼자 밥도 못 먹고 있을까 봐 그냥 빵 좀 사서 주고 왔어. 미정아, 나 형규.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했는데 그럼 박미정 집엔 얼마나 같이 있었죠? 얼마 안 있었을걸? 미정아, 나 힘내. 형규 형이 미정이 집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대략 12분 35초. 이후 형규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 아이씨 이거 뭐야. 바로 재앙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러했듯 혹시 형도 박미정 좋아했나요? 그거 다 옛날 얘기지. 그럼 그날 고백도 하셨겠네요.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냐? 형규도 미정을 열렬히 짝사랑하고 있었죠.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말도 못하고 그 집 앞에서 그 일 있고 나서는 솔직히 좀 무섭더라. 진짜 마녀인가 싶더라. 형규 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진의 정보 수집. 줘 빨리. 뭘? 청첩장.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그러면 뭐 리조트 개발 때문에 땅 쇼핑하러 왔냐? 동창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미정에게로 돌리며 박미정? 설마 우리가 아는 그 박미정? 자신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고 피해자를 찾아내는데 죽은 정환이도 걔 박미정 좋아했었잖아. 홍모도 그랬고. 미정이한테 사탕 주러 갔다가 오토바이 사고 났다고. 그 홍모라는 친구 연락돼? 하지만 뭐 재수없게 마녀 얘기를 해. 이제는 미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림칙해하는 동창들. 솔직히 박미정 주변에 사건 사고 많았잖아. 다 박미정이랑 관련이 있었고. 그냥 무서우니까 다들 눈앞에 보이는 핑계거리 찾은 거지. 사람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불길한 소문들은 미정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는데요. 살아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어. 우린 다 잊었지만 박미정에게는 현재 진행형이더라. 동진아, 그때 우리 모두 너무 어렸잖아. 박미정도 어렸어. 다 지난 일이잖아. 친구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덮어두고 외면하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일이 되지도 않겠지만 너희가 날 조금만 도와준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숨어 지내지 않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게 할 수도 있어. 도와줘.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 데이터 수집. 지금이라도 미정에게 속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죽음의 법칙에 숨겨진 사고의 패턴을 알기 위해 고등학교로 찾아온 동진.
한때 미정의 지정석이었던 그 창고에 동진이 찾던 자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 다닐 때만 해도 수기로 쓰던 것들이 많았을 테니까 웬만한 건 다 여기 있을 거야. 다은아, 고맙다. 학교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 다은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빅데이터, 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야 한다. 곧바로 자신과 미정이 재학하던 때의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온몸을 날려 자료들을 모은 끝에 찾았다. 사고 피해자들의 주소와 사고 기록이 남아있는 생기부까지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재학기간 전후를 포함해 미동고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를 정리하는데 2010년 사고자 14명, 사망자 없음. 2011년 사고자 19명, 사망 1명. 2012년 사고자 5명, 사망 1명. 하지만 사고의 패턴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이곳에서 일어난 사고는 박미정이 재학 중이던 2010년과 2012년까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나오는 결과는 하나뿐. 당시 일어난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박미정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정말로 미정에게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동진이 한창 머리를 싸매던 그때. 여보세요? 난데 도훈이라고 이 녀석이 초등학교 때 정은리 살았거든? 그래서 슬쩍 박미정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박미정하고 에피소드가 있더라고. 미정의 법칙의 첫 번째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와 만나게 되는데 맨날 이렇게 근처만 맴돌고 그랬지. 박미정 좋아했었지? 커서 보니까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 바로 미정의 고무줄을 끊었다가 맨홀에 빠졌던 그 아이였죠. 이윽고 들려온 두 번째 피해자의 소식. 용진아, 홍모 찾았다. 춘천에 산단다. 춘천. 춘천 세경 아파트 101동? 성식이가 속초 자기 큰형 집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전화번호 교환도 못했고 집 호수도 모른다는데 어떡하지? 정보가 없으면 몸으로 부딪히면 되는 법. 맨땅에 헤딩을 하는 심정으로 냅다 아파트로 찾아가. 누구세요? 혹시 김홍모 씨 댁인가요? 키몽이 뭐죠? 뭐 학습제? 우리 학습제 하는 애들 없어요. 직접 홍모의 집을 찾아내기로 하는데요. 십니까? 안녕하세요. 형사도 한 수 접고 갈 집요함으로 한 집 한 집을 조사한 끝에 뭡니까? 김홍모 씨 댁인가요? 풍년농약사 이동진? 마침내 홍모 찾기에 성공합니다. 야, 무슨 일인데? 물어볼 게 있는데 너 중학교 때 박미정 말이야. 박미정? 야, 잠깐만. 저기 단지 앞에 놀이터 있거든. 거기 가 있어. 내가 금방 갈게. 홍모는 바로 중학생 때 미정에게 사탕을 줬던 그 화이트데이 소년. 몸이 붕 떠서 탁 떨어지더니 와, 뼈가 그렇게 쉽게 부러지더라. 사탕은 좋아해서 준 거고. 맞지? 박미정이 좀 예뻤거든. 함께 박미정 집 앞에서 머문 시간 대략 10분 정도였겠네. 그랬던 아이가 이젠 능수능란한 보험파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냥 보기만 하라고 주는 거야. 영업 아니고. 너가 그때를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걱정돼서 그래. 막상 이게 내일 되면 100%잖아. 영업 아니란. 영업 아니야.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두 사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탐문조사에 나선 동진. 혹시 방주성 씨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저쪽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만나러 간 인물은 방주성? 그게 범소풍 때인가? 가을 소풍. 소풍 때 미정에게 고백하려다가 바로 칼차단당했던 그 남학생이었죠.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그때 만약에 내가 고백이라도 했어봐. 나도 상호나 정환이처럼 됐을 거 아니야. 그 밖에 사고를 당했던 학생들을 일일이 불러내며 박미정이 좀 더 멀어지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박미정하고 우연히 양호실에 같이 있었던 적이 단데. 사고의 공통점을 찾아내기로 한 동진. 박미정은 내 이름도 몰랐을 텐데. 박미정이라 그때 다친 게 박미정 좋아했던 타이밍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 동진은 당시 미정과 반 아이들의 자리 배치도까지 살피며 그녀의 번호는 5번. 미정과의 거리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내려 하는데 사고자들은 모두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었고 10m 안에 있었다. 공간은 교실 안으로만 한정되거나 국한되진 않는다. 위아래, 양옆, 전체가 모두 공간이다. 그렇게 알아낸 저주의 범인은 사고자들과 그녀와의 거리는 대략 10m. 거리 이외에도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었으니
수집된 자료들은 모두 통계를 냈다. 사고자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기 위해 경상과 중상 그리고 사망으로 분류했다. 공간, 시간, 이름, 대화, 표현을 토대로 사고들을 분석한 결과 분석한 데이터에서 공통된 패턴이 발견됐다. 마침내 죽음의 법칙이 성립되는 조건들을 알아냅니다. 하나,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위험하다. 둘, 그녀와 대화를 주고받으면 위험하다. 셋, 그녀와 아는 사이면 위험하다. 넷, 그녀에게 사랑 고백을 하면 위험하다. 위의 법칙을 모두 어길 시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가설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박미정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찾아온 다은. 너무 늦었나? 그 누구보다 미정에게 진심인 동진을 보고 놀라는 눈치인데. 괜찮아? 내가 어때서? 너 거울 안 봐? 아, 면도로 붙여서 괜찮아. 사실 동진만큼이나 미정을 챙겨주던 인물이 바로 다은이었죠. 미정이 학교 그만두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 졸업식 날 미정이 집 앞에서 너 봤어? 내가 익종 오빠 많이 좋아했었어. 다은의 오랜 짝사랑이 처참하게 깨진 날. 미정이가 너무 싫었어. 봐, 박미정 진짜 마녀라니까. 질투심을 억누를 수 없던 다은은 사람들을 선동하며 사실 미정이가 마녀라는 소문 내가 처음 만들어냈어. 미정에게 족쇄와도 같은 꼬리표를 붙였는데요. 미정이 만나면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미안했다고 전해줘. 직접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차마 미정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박미정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지금이 바로 미정에게 속죄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뭐 원하던 패턴은 찾았어? 변수가 너무 많아.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박미정의 데이터가 전혀 없어. 나 익종 오빠한테 미정이가 한국대학에 합격해서 과 후배가 됐다고 들었어. 그런데 미정의 대학 생활을 알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미정에게 고백했다가 말벌에 쏘였던 교회 오빠 익종이었죠. 이동구 후배 이동진입니다. 들어와요. 혹시 그에겐 뭔가 다른 정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갔지만 옛날 말벌에 쏘였던 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박미정 기억하실까요? 익종은 어쩐지 말을 아끼는 듯한 눈치였고 뭐 같은 교회 다녔어가지고 자주 봤었고 나중에 우리과 후배로 와서 만나게 됐지 아마. 박미정 대학 생활은 어땠나요? 근데 미정이가 금방 학교를 자퇴를 해서 내가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난다. 끝내 별다른 정보는 얻지 못하는데요. 다행히 익종 이외에 정보를 던져줄 또 다른 인물이 있었으니 이현철 씨, 박미정 씨 아시죠? 바로 지하철에서 미정에게 고백했다가 쓰러진 남자였죠. 주로 심야 시간에 왔었어요. 그와 미정의 인연이 시작된 곳은 바로 영화관. 한두 명만 있는 타임이든가 아니면 혼자만 있든가 묘하게 그럴 때만 오시더라고요. 홀로 영화를 즐기는 미정을 보며 현철은 몰래 마음을 키워왔는데요. 박미정 씨에게 호감이 있으셨고 같은 공간에 오랜 시간 머물렀고 그는 동진이 세워놓은 가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지만 지하철까지 따라가셔서 고백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인물이었죠. 세워둔 가설 속 죽음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어떤 변수가 이 남자를 살린 것일까? 많이 큰 죄인가요? 알고 보니 본인이 스토커로 신고당한 줄 알고 있던 현철. 그분이 직접 저 신고한 거죠? 아, 아닙니다. 근데 형사분이 무슨 일로 절 찾아오신 거죠? 저 형사는 아니고. 아, 괜히 쫄았네. 근데 요즘도 박미정 씨가 오시나요? 그 이후로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현철이 죽음의 법칙에서 벗어난 이유가 있었으니 혹시 미정 씨가 본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알고 있었나요? 제가 본명을 얘기했던 적은 없어서. 아무래도 이 법칙은 단순히 미정과 아는 사이인 것을 넘어서 그녀가 이름을 알면 위험하다. 미정이 이름을 알아야 조건이 성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조건인 공간의 경우엔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위험하다. 그렇다면 그 공간의 범위는 얼마인가? 설마 앞집에 사는 동진도 그 위험한 범위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위험한 공간의 범위는 대략 10m. 내 방과 옥탑의 난간까지 거리는 대략 8m. 옥탑의 난간에서 그녀의 방까지 거리를 감안하면 대략 10m 밖이다. 이 정도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제 미정이 보기 전에 줄자를 회수하려 했지만 고장났나?
다행히 미정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눈치인데요. 잠시 바깥 바람을 쐬러 나온 미정. 그녀가 저 작은 공간을 산책한다. 마치 고등학생 때처럼 동진은 미정을 지켜만 볼 뿐이었는데요. 그녀와 마주보고 있다. 나는 그녀를 보지만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동진이 있는 곳을 향해 다가오는 미정. 미정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거짓말처럼 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10m. 그 범위에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 동진의 가설이 맞다는 사실이 증명된 상황. 그녀와 10m 안에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동진은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는데요. 지금의 상처로 알았다. 나는 이 모든 가설의 전제 조건을 충족한다. 동진이 한창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사이 절망에 빠져있는 한 여인. 여자분 저기 누가 찾아오셨어요. 중요하게 지키지 못했던 스토커 피해자의 어머니였죠. 그녀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딸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나쁜 놈 따로 있는데 형사님이 왜? 정작 딸을 이렇게 만든 스토커는 잡지도 못한 상황. 혹시 또 불쑥 나타나서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그 생각만 하면 내려앉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중혁은 차마 사과도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선물만 내려놓고 사라지는데요. 물론 중혁의 수사에도 진전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통신영장 발부됐고요. 지 아버지 명의의 M3 차량도 번호 땄습니다. 휴대폰 켜는 순간 위치 확보됩니다. 이미 무능한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스마트워치가 문제라는 거 서로가 다 알면서 말이야. 그러니까요. 안 바쁘냐? 그 책임은 담당자인 중혁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죠. 어쩔 수 없다고 경위서 하나 작성해라. 미안하다 카바 못 줘서. 한때 나를 한편 은실이 다니는 방송국에도 큰 변화가 생기는데 보살피던 그 집이 이건 또 뭡니까? 접는다 여기서 내 꿈. 비에 젖은 낙엽처럼 딱 붙어서 끝까지 간다면서요. 우리 딸 허피디 후배 됐다. 네? 한국대학교 합격! 할아버지가 돼서도 버틸 것 같던 팀장이 대뜸 사표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내려가려고 시골에. 갑자기? 고향에? 심지어 황당한 귀향 계획으로 인생 2막을 연다는데 내려가서 소나 한번 키워보려고 소. 아내분은 CP님 계획 알아요? 아 맞다. 야 너 아까 어떤 이가 찾아왔던데? 떠나기 전 팀장님이 남긴 마지막 선물. 국장님한테 결제받았어. 잘 만들어. 시청률 생각도 좀 하고 이제. 드디어 자신이 염원하던 프로그램을 만들 기회를 얻은 은실은 덮여주던 온기와 팀장님을 욕하기만 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의문의 손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한때 나를 보살피던 그 집이 은실을 기다리고 있는 이는 누구시라고? 네, 저는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 다름 아닌 동진이었습니다. 데이터 전문가가 왜 절 찾아오셨는지. 박미정 씨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박미정? 이 사고와 관련된 일정한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되게 그럴듯한 말로 미정을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너 하와이 태닝 그 왁싱샵 맞지? 은실의 눈에 동진은 그냥 변태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네. 너 왜 미정이들을 캐고 다녀? 너 스토커야? 너 딱 좋은 말로 할 때 불어. 날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뭐야? 허은실 PD가 미정 씨와 대학 시절부터 지난 9년 동안 가까이 지낸 유일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직접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며 오해를 풀어주기로 한 동진. 미정 씨가 어린 시절부터 마을을 떠나 2013년까지 미정 씨 주변에서 크고 작게 다친 사람이 40여 명, 미정 씨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2명입니다.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즉, 가설이 세워진 거죠. 그녀와 대화를 주고받으면 위험하다. 동진이 알아낸 법칙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이게 뭐예요? 그녀를 따라다니는 몇 가지 죽음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정확한 법칙을 알아내려면
은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절실했죠. 이동진 씨가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미정 씨의 평범한 일상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사실 은실도 미정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동진 씨가 내가 기다리던 그 누군가였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시작된 미정의 대학생활 이야기. 저를 보고 영문과 학생회장은 미모 랭킹으로 뽑았느냐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맨날 부끄러운 건 우리 몫이냐 진짜. 은실이 미정을 처음 본 건 바로 영문과 OT 때였는데요. 디렉션 뭐? 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 볼펜 좀. 이번에도 어김없이 미정에게 반한 남학생이 있었으니 제가 집 나간 여러분의 청춘과 열정 찾아드리겠습니다. 야, 너 거기 집중 안 하지? 어? 선배는 부모님하고 동격인 거 몰라? 죄송합니다, 선배님. 끝나고 학생회실로 튀어와. 와서 학생회 가입 신청서 쓰고 간다. 설마 이것도 마녀의 저주 때문에? 미정인 일부러 튀지 않으려고 우중충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남학생들은 그런 미정이의 모습을 신비롭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미정에겐 이미 연인이 되기로 한 썸남이 있었는데 익종 오빠. 우리 학교 왔어? 이제부터 익종과 꿈같은 대학생활을 즐기나 싶었지만 너는 괜찮은 거지? 고향에서 있었던 일 얘기 들었거든. 누구야? 나 고향 후배가. 이미 그에겐 새 여친이 있었죠. 그럼 고향 후배하고 얘기 많이 하다 와. 미정아, 우리 또 보자. 어? 그랑아, 잠깐. 나 있어봐. 미정이 한창 시련의 상처를 안고 가던 그때 미정아, 이거 돌려줘야지. 나 번호 좀 알려줄래? 아까 그 볼펜남이 겁도 없이 미정에게 대시를 거는데 이거 윤도 아니야 임마. 뭘 아니야 임마. 빨리 학생회실로 안 튀어가지. 그런데 미정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 볼펜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왠지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사람. 네, 알아요. 미정이가 제게는 그랬어요. 눈에 밟혔죠, 미정이가. 현아는 PPT, 미정이는 발표. 괜찮아? 발표? 발표 내가 할게. 고마워. 미정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감 없는 학교 생활을 이어가려 했지만 혹시 영화 보는 거 좋아해? 그치. 혹시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미안. 나 알바 가야 돼서. 이게 아닌데. 볼펜남은 집요하게 미정에게 다가가려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줘. 할 말 있어. 당연하게도 그 또한 사고를 피해갈 수 없었지요. 사고를 당한 남자는 그뿐만이 아니었으니 이윤동이, 넌 왜 다리에 깁스했냐?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아니 우리과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너도 박미정 때문 아니야? 야! 이번에도 모든 사고의 원인으로 몰린 미정.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다 박미정 때문이래요. 야,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도 그 소문 듣고 소름 돋아가지고. 박미정 근처도 안 가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익종이 고등학교 때의 일까지 떠벌리고 다니면서 누가 그래? 그 3학년에 익종 선배가 같은 고향이라고 막 그랬다니까요. 다들 미정을 꺼림칙하게 여기고 신입생 박미정이랑도 연락해? 내가 얘기했잖아. 걔는 그냥 고향 후배라고. 진짜야. 내가 됐어 진짜. 이내 그 소문은 미정을 포함해 만나거나 걔를 좋아하면 다치거나 죽어. 온 학과에 퍼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정을 노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미 결혼한 학과 교수님이었는데 벌써 다 썼어? 네. 미정아, 다 잘했는데 여기는 이런 딱딱한 표현보다는 부드럽게. 마치 피드백을 해주는 척 고백 공격을 날려보지만 교수님,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내로 그 교수님께 무슨 일이 생길 게 분명했는데요. 제발 꼭 좀 오늘 부탁드릴 수 없을까요? 사고가 있어야 구급차를 보내드리죠. 죄송한데 장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학교 떠나던 그때 아이, 박미정. 이번엔 은실이 집요하게 달라붙는데 네, 안녕하세요. 돈가스 좋아해?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3분만. 응? 뭐야, 위험하게 창가에 걸터 앉아서 정 교수가 너 보고 있다. 그 순간 어김없이 또 사고가 벌어지면서 안 돼. 보지 마. 너한테. 너 때문 아니야. 그냥 사고야. 괜찮아, 미정아. 미정은 대학교에서도 마녀로 찍히고 맙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어요. 자퇴한 미정이 살고 있던 곳은 주민들이 떠난 재개발 단지구역. 야, 지금 고양이만 해. 아무도 오지 않을 줄 알았던 그곳에 와, 깜짝 놀랐네. 부르지도 않은 손님이 찾아오는데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어? 서울 올라와서 뉴스에서 철거 발표나는 거 보고 여기로 왔어요. 왜? 음침하잖아. 사람들 없는 게 더 편해서요. 하루아침에 학교에서 사라진 미정이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죠. 근데 너 학교는 왜 그만뒀어? 소문 모르세요? 나는 그런 거 몰라. 뭐 가족들하고 상의는 한 거야? 저 가족 없어요. 하지만 미정은 그런 은실이 불편할 뿐. 그거 동정이잖아요. 내가 누굴 동정하고 그럴 짬도 안 되고 그냥 눈에 밟혀. 네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 없어? 예전에 꼭 만난 적 있는 것 같고. 미정이 아무리 벽을 치고 밀어내도 이제 굳이 찾아오지 마세요. 너 그렇게 고슴도치처럼 삐쭉삐쭉 날 세우는 거 언젠가 너도 스스로 찔린다? 은실은 끝까지 자신의 전화번호를 쥐어주며 나 진짜 간다. 미련이 잔뜩 남은 얼굴로 미정의 집을 떠났는데요. 은실은 어른이 된 이후 미정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여자였죠. 그 후 몇 달 뒤에 미정이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독 날이 굳었던 어느 날 밖에 비 많이 오냐? 나 우산 좀 주고 가라. 미쳤어. 나도 하나밖에 없어. 뭐야? 은실의 휴대폰에 걸려온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그 너머에서 들려온 건 박미정! 전화할 데가 선배님밖에 없어서. 얼른 들어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너 경찰에 신고는 했어? 아니요. 없어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다 쓰러져가는 동네에 살아? 이래야만 혼자 살 수 있으니까. 마치 이 마을처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미정의 모습에 이제 그냥 언니라고 불러. 내가 오늘부터 네 언니 할 거야. 은실은 미정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미정을 다 쓰러져가는 동네에서 데리고 나와 친한 집주인이 관리하는 옥탑방에 넣어주었는데요. 오케이. 수압은 괜찮고 그 여름 되기 전에 에어컨은 놔줄 거죠? 아니 이 정도 가격에 들어오는 거면 에어컨은 당연히 세입자가 해와야지. 저 선풍기만 있으면 돼요. 들으셨죠? 그럼 선풍기라도? 다짜고짜 옥탑방 내고를 당한 이 집주인의 정체는 그럼 오늘부터 편하게 있어. 아, 우리 외숙모야. 이 집은 외삼촌의 위자료지. 둘이 이혼했다고 한 번 맺어진 외숙모가 외숙모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인 거네요. 좋은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록 피도 족보도 이어지지 않은 남이었지만 아, 좋다. 그녀는 미정에게도 좋은 이모가 되어주었습니다. 추운데 뭐해? 여기 뭘 또 심으려나 보네. 네, 봄이 오면 감자 좀 심어보려고요. 응. 뭐 보일러도 잘 들어오고? 그런데 왠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집주인.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맞다. 앉아봐. 집주인이 직접 찾아와서 할 얘기라면 뻔했는데요. 아가씨가 나 21에 만나가지고 이제 벌써 30 밑짜리잖아. 월세 얘기하시는 거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리셔서. 너 한 번도 안 올렸나? 그러나 집주인이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으니
제 아무리 예쁜 것도 열을 가는 법이 없어. 명절 때 친척 어른들이 할 법한 잔소리를 해대는 이유는 밖으로도 좀 나가고 남자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그래야 인생의 맛을 좀 알지. 그래서 내가 진짜 아가씨가 조카 같아서 하는 말인데 소개팅 할 생각 없어? 기승전 소개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이 참 괜찮아. 한번 만나봐. 아우 왜 숨어? 좀. 간다. 가. 하지만 소개팅을 하면 새로운 사망자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었죠. 여기 정도 서 있었어요. 미정의 평범한 인생을 되찾아주기 위해 동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은실. 내가 지금 뭐 하나 싶다. 됐어요. 고마워요. 동진은 새로운 정보들을 분석해 자신이 세운 가설에 오류는 없는지 검증해보는데 근데 정 교수가 미정이에게 사랑을 고백했을까요? 고백했을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는 오토바이남. 선배 여기. 그는 미정을 좋아했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인문대로 올라가는데 저기 앞에 미정이가 걸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태워줄 테니까 타라고 말했죠. 나는 계속 타라고 하고 미정이는 계속 싫다고 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분 정도? 같이 오토바이를 타진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고 뭔가 아우라도 탁 풍기고 호감이 있었지. 심지어 야 박미정, 나 너 좋다. 우리 교제하자. 미정에게 고백까지 했지만 제가 미정이한테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미정이는 아직도 내 이름도 모를 거야. 5가지의 조건 중 딱 1개가 맞지 않았는데요. 콩 그 다음 조사한 건 미정에게 고백할 뻔했던 볼펜남. 둘이서 한 5분? 뭐 10분 정도 되겠죠? 정확하게 말 안 하지. 10년 전 일을 어떻게 분 단위로 기억을 해요? 네, 10분 정도 되겠죠? 그들이 모은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 없었는데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고백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오류를 줄이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제가 직접 이 법칙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급기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검증에 나서기로 한 동진. 미정이를 좋아하나요? 사랑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 미정 씨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동진을 여기까지 움직이게 해주었는데요. 매주 화요일 효명마트 배달원이 생필품을 배달한다. 효명마트? 법칙을 시험해보려면 미정과 주기적으로 접촉할 방법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그 마트에선 배달원을 모집 중이었죠. 그럼 배달원은? 배달원? 배달원을 모집하시는 것 같아서요. 동네 마트가 품기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스펙에 배달이라는데 이런 스펙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말 못할 사연이 다 있겠지 뭐. 응? 제가 오토바이 면허증도 있고 진짜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마트가 장사도 안 되고. 딱 화요일만 하고 싶습니다. 응? 사장님의 주머니 사정에 딱 맞는 근무 조건까지 극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이 집은 힘든데. 죽음의 법칙을 시험할 기회가 찾아오고 마침내 미정의 공간 코앞까지 다가온 동진. 이제야 여기까지 왔다. 그녀의 공간 안에서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마트 배달 왔습니다. 그냥 거기 두고 가시면 되는데. 물품 수령 확인서에 사인을 해주셔야 해서요. 다행히 미정이 집 밖으로 나와주는데 죽음의 법칙에 따르는 공간 속에서 동진은 무사히 살아 돌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만나는 남자마다 사고가 발생해 사람들 사이에서 마녀라 불리게 된 여자와 그 죽음의 법칙을 깨기 위해 인생을 건 남자의 감동적인 구원 소설을 다룬 미스터리 로맨스 강풀 작가 원작의 드라마 마녀를 6화까지 정리해보았는데요. 무빙과 조명가게처럼 강풀 작가가 직접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영화 암수살인으로 각본상과 시나리오상을 받은 김태균 감독과 관객수 470만 명의 흥행작 파일럿을 쓴 작가 조유진이 제작하여 탄탄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들이 첫눈에 반했다는 게 단번에 이해될 정도로 미정이란 캐릭터와 물화일체가 된 노정희와 악마판사와 유미의 세포들에서 활약한 박진영의 연기력으로 원작의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 10분 채널A에서 방영되는 마녀를 결말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